많은 일을 하면서 큰 대가 없이 군정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도와준 덕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금년 한 해 아주 저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행정의 어떤 밑그림을 그렸다면 지금부터는 그 밑그림 위에 하나하나 덧칠을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해다 생각을 하고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에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 브리핑을 아마 금년 들어서 처음 하는 건데요. 금년에 앞으로의 전체적인 군정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또 정책 너클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또 지난주에 읍면 순방을 마쳤으면 순방 결과 또 앞으로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 조직이 일 중심의 성과 조직으로 변모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군민의 행정 참여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보도와 조언을 함께 해주신 언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우리 군은 청양의 자원과 역량이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인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현실과 상황에 맞는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에 우리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37개 공모사업을 유치했고 예산 1,70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914년 청양군이 생긴 이래 최대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예산까지 합하면 3,024억에 이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이 예산과 지난해까지 꾸준한 중장기적 밑그림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채색 단계에 접어들어 과연 알맹이가 무엇인지 보여드리는 해가 되겠습니다. 군민이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가시적 성과를 제시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공모사업 예산은 앞으로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네트워크 추진 체계를 통해 청양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 성취할 것입니다. 우선 청양군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10만 명을 넘던 인구가 3만 2천 명 순으로 줄어들 만큼 대대적인 이농시대 이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유세 이래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 학교율이 1.09에 불과하고 고령화율 또한 34% 넘었을 정도로 지역 존립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포괄적 복지로 정면 돌파하고자 합니다. 영유아에서 아동, 청소년, 학생층,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여성 및 장애인 복지 등 전 분야를 톱니바퀴처럼 연결해 누수 없는 복지 네트워크를 가시화하겠습니다. 큰 사업을 보면 가족문화센터와 장애인 복지회관, 교원리 고령자 복지주택, 청양읍과 정산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이 해당됩니다. 가족문화센터는 영유아 어린이 학생과 부모를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센터,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통합상담지원센터 등을 배치해 열악한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생애 주기별 돌봄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 새로우면서도 즐거움이 가득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양읍 교원리에 지어질 장애인 복지회관은 올해 안에 완공해 각 단체와 기관이 입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와 건강한 삶을 위한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120세대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단지 안에서 편리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 2층에 의료, 복지시설과 식당 등을 배치하고 3층 이상의 주거시설을 마련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입주자들이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동시에 가능한 건축 모델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교원리의 300세대, 정산면 서정리의 120세대를 짓는 공공임대주택 역시 정부였던 개선과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분야 복지 네트워크 일례를 들면 현재 통합돌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커뮤니티 케어와 청양의료원이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건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커뮤니티 케어는 이장, 반장, 연석회의와 마을단위 홍보, 개별 방문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450명으로 치매 초기, 만성질환자, 병원 퇴원 예정자, 돌봄 사각지대 요양 등급의 홀봉 노인들입니다. 또 커뮤니티 케어 외에도 생애 주기별, 계층별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59명으로 집계된 만 6세 미만 어린이 중 0-2세 영유아 보육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양육수당, 셋째유 양육비, 셋째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는 방학 중 급식비, 학교 중 주말 및 공휴일 급식비, 가정의탁 양육비, 입양 아동 보조금, 한부모 가정 생활비, 학습 환경 및 발단 지원 계좌 등을 지원합니다. 청장년층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인구 청년 중간기계 수립, 비공무원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 유치, 전략적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진흥급 100억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사업계획 수립 용역은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며 비교 우위를 정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명쾌한 투자 유치 논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 금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충청남도와 복합산업단지 조성 정책 협약을 맺었고 12월 투자유치 진흥금 조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사랑과 치유, 조직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둔 청양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해 융복합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갈 지역 청년 리더를 대거 육성하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190억 원을 들여 2025년 완공할 사회적 공동체 특화 단지와 더불어 사람 중심의 사회혁신 1번지 청양 조성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과 공동체 특화 단지는 청장년 일자리 창출과 충남권 허브 거점 도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농정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대농가 소농 간의 소득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3헥타 이상 대농의 경우 연간 소득이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1헥타 미만의 소농은 연간 3천만 원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2배가 넘는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고민이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푸드플랜을 중심으로 한 농정 네트워크는 농업인 복지, 특히 소규모 영세농의 복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푸드플랜 대도약의 해로 정하고 5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대치면 당등위에 조성되는 먹거리 종합타운 안에 공공급식 물류센터와 소규모 농민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반가공 전처리센터, 안전분석실을 구축하며 하반기에는 대전 유성구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종합적인 푸드플랜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군내 중소 영세농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의 성공은 기획 생산 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을 확대해 관련 소비시장 연간 매출 200억 원, 월 소득 150만 원을 보장받는 첫 농가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농정 네트워크의 초점은 농업 경쟁력 확보에 맞춰져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농업의 미래는 없고 농촌의 미래도 없습니다. 시설 원예나 축산, 밤, 표고 등 이미 규모화를 이룬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정 또한 마련을 했습니다. 규모화 농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품목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생산자 조직 강화와 유통기능 활성화에 주력하려 합니다. 유통기능 활성화는 기존 농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외에 대형 농산물 유통회사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해당 업체와 상당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열매를 맺을 경우 우리 지역 농산물 유통과 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 휴양, 힐링이 가능한 다목적 농촌 도시를 조성해 도시문을 불러들이는 관광 정책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청정 자원과 인적 역량을 연계 휴양 공동체 건설하는 비전 아래 미래 성장 전략 수립 융역을 진행하고 있고, 융역 후에는 남양면 스마트타운 단지와 연계해 농산업, 주거, 상업, 관광을 융합하는 신개념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폐광으로 남아있는 남양 구봉광산과 장평 중석광산 두 곳이 가진 역사, 문화적 경쟁력의 관광 전환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남도 광해관리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면에 들어설 농촌형 스마트타운 단지는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개념과 스마트 팜을 결합하고 이를 청양군 실정에 맞게 재정립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는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도입시설은 스마트팜, 관련 산업시설, 외부 유입 인구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와 상업시설, 6차 산업 연계를 위한 관광 특화단지 등입니다. 지난 10월 22일 LG CNS, 한국서부발전, 대우건설과 양해객서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에 언급했던 가칭, 청양 포스트운동에 대해 군민 여러분이 동참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명칭을 공모하고 있는 이 운동은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면서 튼튼한 지역 경제를 다져가는 범군민 실천 운동입니다. 지역 제품과 지역 업체 우선 이용하기를 기본 과제로 선정하되 청양 포스트 운동은 단순한 애양심 마케팅을 넘어섭니다. 청양 농산물과 제조업, 지역 업체의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합니다. 모든 생산 분야를 강화해 팔리는 물건, 사고 싶은 물건을 먼저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푸드 플랜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특산품 디자인이나 기능성 또한 충남 도립대 등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 속에서 한 단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 제조업 분야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등 자극性고취 방안을 강구하고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계의 변화를 위해 고객 입장의 시설 개선과 친절 마인드 고취에 먼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주례를 제정해서 기관, 단체, 지역 리더, 상인회 등 민간을 망라한 추진기구 구성의 근결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의회, 각 출향인 단체 등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한 읍면 순방에서 제기된 군민 건의사항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까지는 다르게 읍면 직제 역수로 개최를 했습니다. 13일 오전 비봉로부터 17일 오후 청양읍까지 약 2,600여 명의 군민이 참석하면서 230일 건에 이르는 각종 사업과 군정 발전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야별 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확포장 및 개부수, 보수선 증설 등 건설 교통 분야가 8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광역 상수도 설치, 우폐수 처리 시설, 방치 세트 처리 등 환경 분야가 38건, 노인층 지원 확대 등 보건복지 분야 30건, 푸드플랜 참여 능가 확대 등 농림 축산 분야 20건, 지역 출신 독립 투사 및 우인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 등 문화 관광 분야가 8건, 인구 정책, 마을 만들기 등 시책 분야 8건, 각 봉사단체 시설 개선 및 지원 확대 등 기타 분야가 38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군민의 건의와 제안에 대해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은 그 자리에서 시행을 약속을 해드렸고, 처리부서 배정과 검토가 필요한 중기사업, 용역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요구되는 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정책 네트워크를 달리 말하면 부서 간 네트워크가 됩니다. 성공적 군정 수행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정책 네트워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 2019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에도 올해가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대하고, 예. 군정 설명회 때 예. 이 231건이라는 그 질의를 주신 군민들은 예. 실제로 따지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반면에 차상위 계급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분이 있고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군 행정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도 이제 231건을 군수님께 건의했다는 것은 각 의원의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만의 행정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점이 아니냐 생각해봅니다. 이 점에서 올 한해는 모든 공직자들이 더 알차고 폭넓은 행정관을 가지고 잘 쌓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군정 질의 내용 중에서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차상 계층에서 소외되는 그런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알아듣고 있고요. 그 문제는 사실은 제가 늘 우리 실무자들한테 주문을 하거든요. 운면장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좀 사회복지망을 좀 촘촘히 갖춰보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지금같이 이렇게 차상계층이나 아니면 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그러면서도 꼭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계실 거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으로 이렇게 같이 결합해 나간다면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저희들이 한 450가구를 지금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 600가구까지 확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생활이나 상해계층의 혜택을 받는 분들 외에 그 외에 복지에서 소외되는, 그러나 꼭 필요한 그런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커뮤니티 케어로 이렇게 돌봄을 가져가겠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직자들